야, 여기가 소개해준 용당못인데 청태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풍경이 나오네. 심각하다. 얘기 안 들어. 연잎은 이제 새잎이 자라오르고 있고 참 아담하고 예쁜 못인데 청태 때문에 여기에서 낚시를 한다는 것은 비록 사자 붕어가 마리수로 나오더라도 조락은 아닐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데 돌아봐야 되겠네요. 초막순 고사리가 날이 가물으니까 제대로 성장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되면은 여물다. 일찍 피겠다. 황토물이 약간 져 있는 것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지금까지 돌아본 제주도 모든 물이 청태가 잔뜩 있고 바닥에 물때가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것은 없는데 황토물이 약간 끼어 있구나. 야, 이 아름다운 오름 숲속에 옹달샘인데 워낙 가물으니까 물이 많이 줄어 있고 또 계곡에서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실줄기 같은 물이 그 옆으로 들어오는 것 같네. 자, 지금까지 우리 제주 민물사랑 회원들이 추천한 몇 군데를 돌아봤는데 물이 갈수 상태로 돼 있거나 아니면 물은 있는데 청태가 완전히 수면을 덮다시피 떠올라서 부영양화를 일으키면서 수중 용존 상소를 극소화하고 있거나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숲속에 있으면서 그나마 물도 줄어들긴 했지만은 어느 정도 있고 청태가 떠올라서 그 부영양화를 일으키거나 이런 것이 없고 좀 괜찮아 보이네요. 자, 여기에서 숲속의 옹달샘 낚시 하루 즐겨보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걸었습니다. 바로 빠지네. 걸면서 바로 빠졌습니다. 지금 여기가 갈수 상태인 것을 감안해서 지금 저 하류 쪽 여기에 대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는 연한 이 수몰나무가 있는 쪽에 2대 그리고 물속으로 뻗어간 그 수몰나무 끝부분에 26대 그리고 30, 34 이렇게 4대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오늘 여기에서 낚시는 떡밥 낚시를 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 대편성 하면서 2대, 26대 떡밥을 달아서 넣어놨는데 뭔가가 와서 반응을 하네요. 저게 지금 옥수수 2알을 꿰 놓으니까 흡입을 못하고 옥수수 그 알맹이가 튀어나오는 쪽 그쪽을 붕어 입을 대고 이렇게 급착 상태에서 그걸 눈을 빼먹기 위해서 지금 들고 올리다가 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챔질해봐야 헛챔질이에요. 그 상태에서 흡입이 되면 멈춤이 없이 쭉 밀고 올라오면 이제 그게 흡입이 돼요. 나오시게
그러면서 찌를 그렇게 그냥 차분하게 올리고. 자, 이 한라산 자락의 웅덩이에서 아주 반짝반짝하는 귀여운 붕어 먼저 만납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이런 붕어는 아주 자주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마 차분하게 우선 붕어들 좀 상면 좀 하고 차분하게 옥수수를 쓰거나 지렁이 여러 마리를 이용해서 하는 씨알을 선별하는 낚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거라. 슝. 자, 지금 3번지가 꿈길하고 약간 올리다 멈추고 다시 또 올리려다 멈추고 또 뚝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올리다 멈추고 저렇게 하는 것은 잔챙이 붕어들이 먹이 경쟁을 하면서 저런 동작이 나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저게 지금 옥수수 두 알이 꿰져 있는데 그거를 흡입할 만큼 안 되니까 어떻게든 그걸 쪼아먹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옥수수는 또 쉽게 흩어지지가 않죠. 근데 저런 경우에는 챔질을 미리도 해보고 또 지금 저런 상태에서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는데 전부 다 정확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냐, 저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지금 저 상태에서 멈춤이 없이 지그시 밀고 올라와서 몸통이 하얗게 딱 수면에 노출됐을 때 그때 세게 치지 말고 낚싯대 끝을 가볍게 치면 그게 걸립니다. 그러기 전에는 안 걸립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렇게 하다가 살짝 끌고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끌고 가는 것도 빠르게 쑥 끌고 들어가는 것은 챔질하면 헛챔질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흡입하고 가는 게 아니고 옥수수를 입술로 딱 흡착해 가지고 그대로 쭉 끌고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끌고 갈 때도 저렇게 하다가 슬며시 무거운 동작으로 끌려 들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찌끝이 수면에서 딱 사라지는 순간 그것도 세게 채지 말고 툭 낚싯대 끝만 가지고 채면은 걸립니다. 이게 이런 요령이 잔챙이와 살치나 이런 그 잡어류가 아주 극성을 부리는 곳에서 옥수수 미끼를 가지고 낚시했을 때 정확하게 챔질하는 요령입니다. 이 옥수수는 두 알, 세 알 깨놨을 때는 저렇게 수없이 건드리는 걸 반복해도 그대로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긴 시간 하고 나서 바늘을 걷어오면은 바늘에 이제 하나 껍데기만 걸려 있는 경우가 있죠. 그렇더라도 그 안에 챔질했을 때는 입걸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저럴 때는 아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래 가지고 놀아라.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네가 흡입하고 찌가 노는 동작을 나는 알고 있다. 그렇게 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조그마한 붕어가 아주 큰 붕어처럼 큰 나뭇가지를 걸고 나오니까
비슷한 손맛을 같이 가지고 나옵니다. 야, 나뭇가지 길이까지 하면 미터급이다. 자, 오후에 와가지고 지금 시간까지 해서 그래도 이제 조금 한 치수 굵어진 붕어인데, 처음에 챔질했을 때는 상당히 큰 붕어인 줄 알았습니다. 월척급인 줄 알았죠. 그런데 꺼내 보니까 나뭇가지를 감고 같이 놨었는데, 지금 여기 연안 가에 수심 찌 매듭까지 내려서 하는데, 거기에 그 수몰나무 가지가 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걸고 꺾고 나왔습니다. 자, 가시게 슝 바바박 간다. 자, 올라온다, 올라옵니다. 자, 찌는 아주 예쁘게 올리는데, 이렇게 자잘한 붕어들이 옥수수를 깨놔도 갈구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이런 붕어가 찌를 쭉 올리고 나옵니다. 자, 이런 붕어보다는 더 큰 붕어를 위해서 옥수수 큰 거를 깨놓고 또 기다려야죠. 기다리면서 요즘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뻘층에서 낚시할 때는 봉돌이 묻힌다, 또 미끼가 묻힌다. 그러기 때문에 자주 꺼내서 대물 낚시를 하더라도 자주 꺼내서 교체를 해줘야 된다 하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고부력지를 가지고 표준지 맞춤을 해서 뻘층에서 낚시를 하게 되면은, 고부력지는 이 봉돌이 무거우니까 그게 파고든다, 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수중에 채비를 넣고 관찰해 보면은 찌 맞춤이 되어 있는 한 봉돌은 눕지도 않고 묻히지도 않습니다. 대개 표준 찌 맞춤을 하면은 물속에서 이 봉돌이 바닥에 이렇게 눕는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 있습니다. 살포시. 그리고 목줄이 옆으로 이렇게 가 있고 바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 뻘층에서는 봉돌이 묻히고 미끼가 묻힌다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단 예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뻘층이 아주 연약한 감탕, 개흙이 말이죠. 연약한 감탕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감탕은 어떤 경우냐면은 비가 오지 않아서 먼지가 수면에 떨어져 가지고 물을 먹이면 가라앉죠. 바닥으로 가라앉고 하다면 이렇게 두터운 층이 생깁니다. 그 층이 생길 정도, 먼지층이 생겼을 때는 정말 연약한 이 개흙층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그 감탕에는 묻힙니다. 오늘 제가 낚시하는 이곳에 보면은 바로 이 제주도에 올해 비가 오지 않아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순환이 안 됐어요, 물이.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도, 여기는 지금 한라산 자락의 청정구역이고 그 웅덩이, 옹달샘 같은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제가 관찰하니까 먼지가 쌓여서 아주 연약한 펄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미끼도 묻히고 봉돌도 묻힙니다. 그래서 수심 맞춤할 때 이렇게 봉돌이 바닥에 닿아서 찌 높이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수심 맞춤할 때부터 봉돌이 이렇게 밑으로 살짝 잠기면서 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찌 높이는 일정하죠. 그런데 봉돌은
이 연약한 이 개육이 돼 있을 때는 묻힌다. 자, 그거를 제가 실제로 떡밥을 이 수중에 던지면서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떡밥을 바늘에 다는 것처럼 동그랗게 해서 이곳에 넣어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자마자 속으로 묻히게 되죠. 다시 넣겠습니다. 자, 들어가자마자 저렇게 묻히게 되면 저게 지금 먼지가 가라앉아서 된 그 먼지층입니다. 감탕층인데, 자, 여기에 만약에 찌 맞춤 하면서 봉돌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봉돌이 이렇게 던져서 물에 쭉 가라앉아서 이렇게 되거든요. 안 보이죠? 이 상태로 수심 맞춤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 보이니까. 자, 꺼내 볼게요. 자, 봉돌이 속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다시 해 보겠습니다. 봉돌이 목줄을 가지고 이렇게 감탕 속으로 자 들어갔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그 아주 연약한 감탕이 아니고, 자, 이것이 이렇게 아주 연약한 감탕이 아니고 일반 뻘층 흙이라면은 봉돌이 묻히질 않고, 이게 지금 돌 위에 먼지가 약간 쌓여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먼저 설명했듯이 찌 맞춤을 하는 한 봉돌은 쉽게 묻히지 않는다. 단 예외의 경우는 아주 연약한 개흙, 먼지가 가라앉아서 쌓인 그 정도 연약한 경우는 묻힐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리 오시오. 자, 역시 수심 낮은 1번 때 가장자리에 붙인 찌에서 입질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이 시간쯤 되면은 묵직한 입질에 묵직한 손맛이 한 번쯤 올 때가 됐는데 자, 다시게 자, 슝. 올리고 가지고 가고 네 마음대로 하시오. 자, 이리 오시게 아침 인사를 하자. 옳지, 옳지, 옳지. 알았어요. 우서. 옳지. 자, 날이 밝아오면서 이 물에 닿아 있는 수몰나무까지 덤불 여기에서는 산란을 시작해서 후적거리는 소리가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또 각종 주변에서는 이름 모를 새들이 여러 종류 새들이 소리를 노랫소리를 내고 있고
한옥은 그 노랫소리 아름다움을 깨는 까마귀 우는 소리가 떠들리고 꾸엉이 우는 소리가 들리고 아주 천연 그대로의 자연 속에 들어앉아서 지금 낚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쁜 붕어를 만나는데 새벽까지는 여기에 서식한다는 대물급 붕어를 내심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마음을 비우고 이 자연 속에 어우러져서 이런 붕어들에게 고마워하면서 낚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숑. 잘 놀다 간다. 조랑무곡 이번 시간에는 제주도 낚시 여행을 했습니다. 제주도에 와서 한라산 오름에 있는 숲속 아름다운 옹달샘에서 자잘한 붕어들과 충분히 하룻밤 즐겼습니다. 비록 대물급 붕어를 만나서 호쾌한 손맛을 보진 못했지만 자주 오는 찌맛을 즐기고 또 이 숲에서 오는 그 향기와 온갖 새들의 아름다운 노랫소리 그 속에서 아주 즐거운 낚시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감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곳을 찾아서 다른 테마로 조랑무곡 계속하겠습니다. 이곳 제주에는 가을이나 내년 봄 이맘때쯤 또 찾아와서 붕어들과 놀기를 청해 볼 겁니다. 고맙습니다.